여러분, 당근과 채찍 이론 들어보셨나요? 근데 진짜 효과적인 건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제가 심리학책 속편한 심리학에서 진짜 충격적인 실험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T자형 미로에서 쥐 3마리를 넣고 실험을 했어요. AG는 왼쪽으로 가면 먹이, 오른쪽으로 가면 전기 충격. BG는 왼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기 충격이 있어요. CG는 왼쪽으로 가면 먹이,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쥐가 가장 빨리 학습했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A가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C, 즉 당근만 받은 쥐가 가장 똑똑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A와 B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위궤양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연애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연인이 잘 했을 때는 진짜 제대로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는 야단치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연인이 평소에 설거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를 했다고 쳐볼게요. 이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설거지 해주니까 진짜 너무 좋다. 고마워. 오늘 당신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은데?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칭찬을 퍼부어 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적용하고 나서 정말 신기했던 게 상대방이 점점 더 좋은 행동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저희 부모님한테도 많이 써요. 그럼 관계가 훨씬 유연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에서 당근을 주는 방법을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바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든요. 아까 쥐 실험 기억나시죠? 채찍을 받은 쥐들은 위궤양까지 생기면서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단치거나 혼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무시는 말 그대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비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무시하는 기술을 쓰면 우선은 문자로 그래 알겠어만 답하고 끝이에요. 전화해서 따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친구 만나러 가거나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먼저 연락 와서 오늘 시간 돼? 라고 물어보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을 때 그때 폭풍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랑 시간 보내니까 진짜 너무 좋다. 역시 네가 있어줘서 오늘 하루가 행복해. 고마워. 이렇게요. 무시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고 비꼬고 싶어도 참아요. 큰 숨 한 번 들이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에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관심도 보상이에요. 야단도 잔소리도 싸우는 것조차 상대방에게는 내가 반응을 이끌어냈구나 라는 일종의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냉담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삐진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꾹 참고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3일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처음으로 그 행동을 제대로 했을 때 칭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자주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당근과 무시 전략의 힘입니다. 즉, 잘못된 행동에는 에너지 쓰지 말고 잘한 행동에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럼 나는 무조건 감정을 꾹꾹 눌러야 하는 거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3번째 포인트예요. 무시하는 기술이랑 감정을 아예 안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무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감정을 안 드러내는 건 나의 모든 감정을 숨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하세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아예 자기 감정을 다 숨기고 로봇처럼 이성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이성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반쪽짜리 날개만 달고 날아가려는 새와 같은 거거든요.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진짜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바로 폭발하고 눈물 흘리고 상대방 탓하고 이것도 균형이 깨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감정 70%, 이성 30%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1단계 먼저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아,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상황이면 나도 하나 쓸 것 같아. 진짜 힘들었겠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근데 다음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 방법도 있더라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공감 없이 바로 해결책을 주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느끼거든요. 해결책 없이 공감만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은 제가 1대1 케어할 때 모든 분들에게 쓰는 대화 방법이에요. 실제 대화 예시를 볼까요? 연인이 오늘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완전 무시당해서 진짜 자존심 상해. 근데 여기서 이성 100%를 사용하면 그건 네가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못해서 그래. 다음엔 PPT를 더 잘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감정을 100% 쓴다고 하면 그래? 아, 완전 짜증났겠다. 그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 회사 그만둬. 감정을 70%, 이성을 30% 사용하면 아, 정말 아, 그럼 많이 속상했겠다. 네가 준비한 거 다 아는데 무시당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지. 근데 혹시 다음 회의 때 내가 리허설 들어줄까? 같이 준비하면 더 자신감 생길 것 같은데. 저도 대문자 T여서 전에는 연인이 힘든 얘기만 하면 바로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안아주고 많이 힘들었지? 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조언하면 그때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거든요. 연애는 로봇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앞에서 당근도 주고 무시도 하고 감정과 이성의 균형도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연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힘들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연인이 그냥 좀 피곤해. 그럼 제가 아, 그래? 그럼 푹 쉬어. 그러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도 계속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해줘야 하지? 여기서 실수가 뭐였냐면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해줘야지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혼자 있고 싶어? 아니면 같이 있어주는 게 좋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 그랬더니 연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은 안 해도 되고 그냥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는데 연인이 원했던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연인을 위로하려고? 그럼 어떻게 위로받고 싶은지를 물어봐야겠죠? 연인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아야겠죠? 연인이 나를 더 좋아하게 하려고? 그럼 연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야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 생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생일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연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연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연인은 무슨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아할까?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시끌벅적한 파티 아니면 뭐 둘만의 조용한 시간? 짝이 멘트를 좋아하는 스타일일까? 아니면 미리 알고 기대하는 걸 좋아할까? 비싼 선물보다 정성 어린 편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일까?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달라지거든요. 제가 역대 최악의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 역대 최악이냐면 저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싫었어요. 진짜
바로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행동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진짜 목적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은 지금 진짜 뭘 원할까?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해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순간에 정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실전 팁.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뭐가 제일 도움이 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날 진짜 생각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저도 이거 적용하고 나서 싸움도 확 줄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행동하기 전에 딱 5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연애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연인 사이에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당근, 무시, 균형, 목적.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연인한테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 가장 잘한 건 너를 만난 거야. 댓글로 여러분의 연인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여자가 되는 법, 절대 쓰면 안 되는 말투 리스트 공개합니다. 이 말투만 안 써도 여러분 매력이 2배로 올라갈 거예요. 이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